올여름 정말 비가 많이 왔죠. 장마에 태풍에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한 달 후 다시 찾은 전통 한옥 건축 현장. 오늘 작업의 주인공은 바로 기와입니다. 전통 한옥에 사용되는 기와는 하나의 무게만 해도 5kg에 육박합니다. 본격적인 기와 작업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기와 이 사이즈를 재가지고 기와 길이하고 이 넓이하고 연함하고 어떻게 파야 될까 계산을 먼저 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와를 받칠 연함입니다. 단단한 나무를 곡선에 맞게 잘라내는 손끝에서 심상치 않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일을 경력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새로 배우는 애들도 더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경력 갖고는 누구한테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45년 경력의 기와공 박노수 씨. 장인의 손끝에서 전통 한옥의 맥이 이어집니다. 완성된 연함은 평고대 끝에 덧대어집니다. 기와를 쌓을 흙이 올라오는군요. 밑에 좀 놔주고. 연함 위에 첫 암기와를 올리고 나면은 지금부터는 속도전입니다. 흙이 마르기 전에 균일하게 기와를 잇는 것이 작업의 핵심이죠. 이 지붕에 사용되는 기와는 총 13,000여 장. 이번엔 숙기와를 쌓습니다. 숙기와는 암기와 사이에 얹어 빗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긴 기와 작업도 마무리 단계. 세밀한 마무리를 위해 박노수 씨가 나섰습니다. 기와가 강하기 때문에 집 2개나 3개 하면 망치를 바꿔야 돼요. 뒤가 물러져서. 쇠도 강하니까 기와도 강하니까 쇠도 나가고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기와를 다 얹고 나면 제대로 된 전통 한옥의 모습이 갖춰져 갑니다. 완성된 한옥을 지켜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태풍을 3개나 이기고 기나긴 장마도 이기고 좀 뿌듯합니다. 전통 한옥의 내부 한번 구경해 볼까요? 거실은 시원하게 현대식으로 공간을 만들고 한편으론 목조 가옥의 아름다움도 잘 살아있네요. 한옥에 사는 기분 어떠신가요? 소나무 향이 너무 좋고요. 그 자연 속에서 들어와서 사는 것 같아서 꿈만 같아요. 한편 최근 사랑받는 또 다른 한옥 건축법이 있습니다. 전통의 멋이 살아있는 이 한옥, 그 내부는 어떨까요? 입식 부엌과 널찍한 거실의 현대식 공간, 한편으론 한옥의 아늑함도 묻어나는데요. 자, 그런데 이 한옥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집을 짓는데 단 한 달이 걸렸다는 것이죠.
저희가 공장에서 생산해서 모듈러 방식으로 현장에서 조립한다고 해서 전통적인 저희 한옥의 그런 미적인 부분들이 훼손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큰 차이점을 두는 거는 이 집의 단열 성능입니다. 조립식 공법을 사용해 공사 기간과 비용을 단축한 신개념 모듈러 한옥.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침부터 나무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곳.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인방제, 벽체 인방제 만드는 거예요. 인방제 자재. 언뜻 보기에는 일반 한옥 목재 공장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공장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조립하는 그 한옥들은 뭐 벽체, 지붕, 기둥보 다 여기서 제작을 해서 가죠.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확한 치수가 생명. 이거는 기둥재를 양쪽 끝으로 직각으로 수천되게 잘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홈을 타야죠. 이렇게요. 이 나무는 북미산 더글라스 퍼인데요. 뒤틀림이 적고 재질이 단단해 최근 한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 둘. 한 200kg? 200kg 정도 나올 거예요. 하나에. 무게도 무게지만 목재 작업이 극한 이유는 바로 이 미세한 톱밥 먼지 때문입니다. 실내에서 자재 대부분이 만들어지는 모듈러 공법. 톱밥 먼지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가 많이 날린다. 네, 먼지가, 나무 먼지가 많아. 근데 나무 먼지는 해롭지 않으니까. 공기 압축 분사기로 먼지를 털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닦아도 10분이면 똑같이 되니까. 그래도 어쩔 수 있나요? 이게 일인 거.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립 시작. 먼저 만들 것은 벽체입니다. 337, 1544, 1951, 2127. 밀리미터 단위의 정교한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차질 한번 잘못하면 각재가 몇만 원짜리가 날아가니까. 나무를 짜 맞추는 전통 한옥과는 달리 모듈러 한옥은 타정총을 씁니다. 그런데 저건 대체 뭘까요? 이게 이제 속에 단열재 넣기 위해서 상을 짜는 거예요. 모듈러 한옥은 벽체를 만들 때 아예 단열재가 들어가게 조립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단열재입니다. 초농축 압축 스티로폴이라 압축된 거라 이거는 이제 단열이 훨씬 월등하죠. 한옥은 단열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대식 단열재가 동원된 거죠. 이렇게 해서 단열 작업이 모두 끝났나 싶었는데 또다시 등장한 두꺼운 단열재.
이건 얇은 유리 섬유를 여러 층으로 겹친 글라스 우기입니다. 떼어서 탑갑하고. 이중 이제 또 합판, 여기 합판 또 덮으니까 3중, 석고 4중, 시야 15도 5중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옥에서 이렇게 단열을 할 수가 없어요. 벽체가 얇아가지고. 근데 우리 벽체를 아예 두껍게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한옥의 벽을 채워줄 모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지붕을 만들 차례입니다. 석가래가 곱게 놓인 모양새가 한옥 지붕이기는 한데 하지만 여기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열재죠. 여기에서 원래는 기와를 올려야 되는데 저희는 흙을 안 집어넣으니까 흙 대신 저희는 보온재, 두꺼운 보온재를 쓰고 있습니다. 석가래 위에 나무와 흙을 채우는 전통 한옥 지붕과는 달리 모듈러 한옥 지붕에는 단열재를 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등장한 것은 방수포. 지붕은 2중, 3중, 4중까지 방수를 해줘야지 집에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옥 지붕에 필요한 지붕 모듈 12개가 완성됩니다. 걔가 이거 편장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기서 정확히 사이즈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직각 맞춰가지고 가서 해야지 한 번에 딱 넣을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현장에서 다시 다 뜯어야 되니까 일단은 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모듈러 한옥 조립 현장을 가볼까요? 기초 공사가 끝난 현장. 한옥 모듈이 도착하자 현장 직원들이 분주해지는데요. 하차 작업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칫 실수했다간 대형 사고가 날 뿐 아니라 애써 만든 모듈이 부서지기 때문이죠. 지금 저거는요, 지붕자재예요. 나중에 이제 준해 입에부터 선자 석가래하고 그다음에 평년들. 이미 도착해 있는 한옥 모듈도 있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나란히 서서 조립을 기다리고 있는 벽체들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조립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벽체는 모두 얼마나 필요한 걸까요? 이 집은 지금 약 29.5평 정도 되는데 외부 벽체가 16개고 내부 벽체가 한 10개 됩니다. 얘 오고 1번 오고 12번, 2번, 그 다음에 2번 요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1번부터 먼저 걸고 풀어. 드디어 조립 작업 시작. 사장님 바 2개만 아까 그런 바 2개만 보내주세요. 2개 걸어줘. 우선 600kg의 벽체를 옮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땡겨. 맞았다. 전통 한옥 건축의 첫 순서는 기둥이었는데 모듈러 한옥은 벽체가 먼저네요. 이쪽으로 가! 조금만 더. 끝선을 맞춰, 끝선을. 그래서 거기다 끝선 일단 맞춰. 살짝 나. 내려. 얼마나 됐어? 무사히 주춧돌 위에 올라선 벽체.
이번엔 기둥. 블록처럼 기둥과 벽체의 호흡을 딱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세워! 밀고 있어. 밑에부터 먼저 붙이라 그러면. 됐지. 오늘! 자, 같이 눌러. 전통 한옥과는 달리 못을 사용하는 모듈러 한옥. 못을 가능하면은 안 쓰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은 쓰는 게 좋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내구성이나 결구가 돼 있을 때 나무가 변하고 나무가 줄어들면서 틀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잡아줘요.